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말이죠. 이제 이 김정숙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윤상현 의원이 오늘 특검법을 공식적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발의를 했어요. 예. 그 민주당이 지금 난리가 난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하나, 이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김정숙이가 그야말로 관광으로 갔다. 이건 이제 배현진 의원이 자료를 폭로하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 배현진 의원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이 정황들을 쭉 폭로를 했는데, 최근에 폭로한 내용은 기내식 비용이 어마어마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전용기 빌리는 예산 못지않게 많은 돈이 들어갔다. 그게 6,292만 원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 4인 가족 기르면 5년간 식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이 기내식 4끼에 170여만 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또 많은 통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통상 기내식 1등석 기내식이 한 15만 원 내외 되는데, 이거 말이죠. 10배나 더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분식 회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 이게 이제 바로 배현진 의원이 오늘 추가적으로 말이죠. 요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페북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 이제 폭로가 나온 것은 박수영 의원의 폭로입니다.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전면 폭로했는데, 이제 셀프 관계가 아니다. 이건 뭐 이미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도정환 장관이 그날 실질적으로는 도정환 장관이 우리 한국 대표단의 단장으로 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김정숙이가 끼어들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알려져 있는데요. 문서를 확보해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오늘 김정숙이의 이 비리 의혹은요.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네요. 김정숙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영 방송을 보지를 않네요. 답답해 주겠어요. 이 김정숙의 비리를 우리가 모두 공유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중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방송 또는 다른 사람 방송에도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단톡방이라든가 밴드라든가 SNS 이런데 싹 좀 뿌려주십시오. 아니 김정숙 얘기하면 왜 안 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제 방송 팬들만 안 보는 건지 다른 방송은 어떤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김정숙 얘기하면 아무도 안 봐. 저거 한 100만 원 봐야 되는데 한 1만 밖에 안 봐요. 100분의 1.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봐주십사. 저는 뭐 더하기도 빼기도 안 해요. 팩트는. 논평은 제가 적절하게 잘 하지만은, 그래서 방송 공유를 각별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지금 최근에 나온 방송 중에서 제일 많은 비리 의혹들이 싹 담겨져 있는 방송이다. 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요. 이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뜨면 그 식당 시장은 다 그냥 뭐 어떤 축제 다 대박 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대박이 난 식당이 밀양에 있는데, 여기에 말이죠. 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밀양 사건에 참여했던, 밀양 사건인가 그 당시 고등학생 때인데, 남막 고동생 참 이거 보도하기도 정말 이거 치가 떨려갖고 말이죠. 44명이 한 여동생을 1년간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죽었잖아요. 결국. 예. 그런데 그때 성폭행범의 한 명이 운영하는, 친척과 함께 운영하는 식당, 이 식당이 대박 나버렸어요. 백종원이가 갔다 오니까 대박 나는 것이죠. 그게 뒤늦게 알려져 갖고 지금 난리가 났고요. 또 하나 또 난리가 난 게 경찰 게시판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 이 성폭행범을 갖다가 띄워줬던, 방어했던, 보호해줬던 이 여경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경찰로 살아있다 이거예요. 생명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뭐 당연히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경찰로 지금 현직에 있어요. 이런 여직원이 현직에 있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게시판에. 요거 잘라내야죠. 예. 요즘 경찰들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큰일 났네요. 이거 현직 여경이에요. 예. 개명까지 하고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데 참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 아니냐. 자,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말이죠. 시간이 되면 지금 대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대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우려와 비판이 공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윤상현 의원이 오늘 지금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김정숙에 대한 특검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요, 자, 우선 문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이미 다 아시죠. 첫째, 관광을 갔다는 거. 관광을 가더라도 폼 잡고 간 게 아니라 아주 쪽팔리게 갔다는 거. 뒤늦게 도정환이가 단장으로 가게 됐는데 뒤늦게 일주일 전에 요거를 딱 바꿔치기 해가지고 지가 가는 걸로. 그래서 이제 버킷리스트 관광
요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좀 특검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특검 내용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 열세 셀프 관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정반대로 최초의 영부인 단독 외교다. 이렇게 거창하게 뻥튀기를 했어요, 문재인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언론이 난리가 났는데, 뻥튀기 했을 때는 당당하게 해놓고서 요 난리가 났을 때는 단 한마디도 안 하는 인간이, 야, 인간 정말 XX죠. 문재인과 김정숙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야말로 명백한 국정농단이다. 왜냐? 국민열세로 버킷리스트 관광을 위해서 셀프 초청에 받았다. 그리고 당초보다 15배의 혈세를 투입했다.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를 띄워서 기내식 비용만 수천만 원을 탕진했다. 이런 문건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명백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비판하고 말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 수사 사항으로는요. 김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과 관련된 배임과 직권남용 의혹, 그리고 의상과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과 국정원의 대납 의혹, 그리고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체육 비위와 그리고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여기서 이제 국정원 대납 의혹이니까 이게 2018년도잖아요. 이게 서훈이가 국정원장 할 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샤넬 대여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의혹, 그 다음에 경호처 공모를 통한 수용 강습 관련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의혹, 이런 거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수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지금 야당이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냐면, 반말 웃기네, 좋아하고 있어. 딱 그러면서 과거 특검 봐라. 국민 여론을 결정한 거 아니냐. 드루킹 사건 봐라.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 하니까 결국은 특검을 받아낸 거 아니냐. 그래서도 제가 이 김정숙 얘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전부 공유를 해 주십사. 예, 그래서 진상조사하고 실체 규명을 위해서 김정숙 총망라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꼭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예. 요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 배현진 의원이 지금 오늘 이 페북에 연속해서 2개를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이제 왜 이 페북에 글을 올렸느냐. 오늘 말이죠. 오늘 민주당의 이 윤건영이가 말이죠. 의원, 외교와 관련해서 또 김정숙을 감싸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김정숙 여사가 간 게 공식 수행으로 갔다 아니다 하는 논란은 외교를 단 1도 모르는 무지한 주장이다. 이거 무지한 게 누가? 이거 윤건영만큼 무지한 인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기가 막힌 것이죠. 예, 그러면서 공식 수행으로 갔냐 안 갔냐 하는 논란이 외교를 모르는 1도 모르는 무지한 주장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 많다고 주장을 안 하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을 공개하고 상호 비교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본질을 흐리는 프레임, 이 좌파들이요, 프레임 전환에 아주 프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열이 받치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 예,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재정사에 없던 영부인만을 위해서 마련된 긴급예산 4억 정체를 파악하자고 하는 것인데, 국회가 편성하는 정상적인 국가 정상외교 예산을 방치하자는 논리는 그야말로 멍청한 얘기다. 아주 폭탄 발언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너는 멍청해. 딱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상외교 그 자체는, 그러면서 말이죠.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편성한 적도 없고 지금도 할 수 없는 영부인 해외 여행만을 위한 예산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문재인 김정숙 커플 외에 그 이전에도 현재도 아무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멍청한 일을 벌인 적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상회의 그 자체는 재고가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의 주장대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가 성립하려면 영부인 외교라고 하는 예산 항목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옳은 얘기죠. 아주 철저히. 그러면서 외교부에는요, 정상 및 총리 외교 예산이 매해 국회를 통해서 편성되고 외교 순방이 드러나면 정상 외교, 여기에 똑같은 제목으로 예비비를 지출해서 충당하게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순방 예산이다. 예. 그러면서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을 위한 영부인 단독 외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지금도 맞는 적이 없다. 영부인이 단독으로 해외 방문을 하려면 청와대 예산 혹은 자비로 갔어야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호 여사처럼. 그래서 이 박지원이
박지원이가 정말 오래간만에 옳은 얘기한 거예요. 영부인의 단독 외교? 그러면 김대중 이호 여사야. 유엔 아동특별총회에 갔잖아. 딱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호 여사는요, 전용기를 안 태우고 이 민간 여객기를 타고 갔어요. 자, 그러면서 김정숙이는 단장이 아닌 문체부에 끼어 전용기를 타고 장관 특별수행으로 쫓아갔다. 내가 국감에서 발표했던 문체부는 우리 사안과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위반을 우려하여 당국과 예산 조달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했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것은 국가 정상 외교 예산 문제를 여태 이해 못하거나 국민을 만만히 보고 또 물타기 하고 싶거나 이 중 하나일 텐데 내 안의 단독 외교를 내가 지시했다던 문재인은 왜 이리 조용하신가? 거짓말 하나둘 드러나니 뜨끔하냐? 예. 자, 그래서 이 배현진 의원의 오늘 이제 이 SNS 요 글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요. 연속해서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상회의는 지금 제가 쭉 설명해드린 이 얘기입니다. 예산을 그러니까 이 관광 외교가 아니고 느닷없이 끼어간 외교가 아니라면 매년 정상적인 정상 외교, 그 다음에 총리 외교 이런 것이 외교부 예산에 딱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게 전혀 없이 예비비로 갔다. 이게 무슨 이게 이게 단독 외교냐. 더군다나 단독 외교면은 지금 김정수가 단장해야 되는데 장관 특별수행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단독 영부인 외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이제 직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얘기한 것은 하나는 정리하겠다. 그러면서요. 일이 바로 뭐냐? 인도 모디 총리가 초청했다는 거 그거 맞아. 초청한 건 사실이야. 그런데 왜 몇 월 며칠 날 초대장을 받았는지는 못 밝히냐. 도종환, 윤건영 그리고 같이 다녀온 고민정 이런 거 확인한다고 며칠 평산 비서관 신모 씨도 황급히 대통령 기록물을 분서를 목사에 갔다고 하는데 왜 다들 입을 꾹 닫고 있느냐. 도종환이도 윤건영이도 고민정이 왜 입을 닫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2018년도 9월에 인도 측은 먼저 외교부 장관에 이어서 도종관 장관수로 초청을 했고 한 달 뒤인 2018년도 10월 중순 인도 측은 김정숙을 초청해달라는 갑작스러운 요구를 받고 10월 26일 초대장을 보낸 거 아니냐. 요게 셀프 선고에 성공한 거다. 초대장은 받았지만 중간에 들었으니까 김정숙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가게 됐다. 그래서 수점 행점 원 요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단독 외교는 그냥 장관 수행원으로 타지마할에 셀프 참여해서 4억 원에 가까운 예상, 그중 6천만 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쓴 거다. 민간인은 몇백만 원이면 충분히 여행 다녀오는 일정 아니냐. 직권남용 국고 손실 의혹 짙고 들여다볼수록 참 부끄러워지는 김정숙과 타지마할 말장난에 헛갈리지 않게 앞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겠다. 자, 그래서 6,200만 원 요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띄우고 있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제 박수영 의원이 지금 이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한 달 전에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인도 방문, 도종환 장관의 인도 방문 이 확정 시점이 드러나는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요거는요. 지금 이제 이 박의원실에서 문체부로부터 받은 이게 문서입니다. 그래서 10월 26일 날 아까 이제 배현진 의원도 10월 중순이 나오게 되는데 10월 26일 날 초청장을 받아갖고 11월 4일 날 떠나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받는 거예요. 근데 요거 받은 것도 인도가 초청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도장관이 간다고 방문 일정이 확정됐잖아요. 한 달 전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외교부에서 김정수가 가고 싶어 해. 그러니까 외교부가 옆구리 찔러서 인도로부터 강제로 받아낸 초청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도 초청으로 받아서 간 거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받았느냐? 강제로 받았다는 것이죠. 한 달 전에 확정된 이 도종환 장관의 일정을 다 뒤집어 엎고 갔고, 그리고 왜 추가적으로 또, 이 좀 6천여만 원이 더 늘어나느냐? 이게 식비만 6천여만 원이고, 이제, 갔느냐? 본래요, 이 항공기 일정이 뭐 인도 갔다가 이제 서울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바로 안 들어오고 타지마할을 가려니까 11월 7일 출발일 당일날에야 이거를 강제로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라에 갔다가 하노이 인천으로 오는 이 일정을 갖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비행 예비비가 4억 원이나 추가로 들어가는 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 정도면은요, 충분히 이게 얼마나 많은 비리 덩어리인지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요, 인도 관광과 관련해가지고 요거 제가 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요걸 보시면요. 자, 산출 내역서가 있잖아요. 요거를 너무 키웠나요? 제가 그럼 좀 줄여서
자, 요거 한 장에 들어가게. 자, 말씀드리면, 자, 여기를 보시면 말이죠. 여기에 기내식비, 여기에 6,292만 원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만 좀 띄울게요. 자, 6,292만 원 여기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2억 3,7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더 본래 금액이 이 항공기 비용이 2억 1,000인데 2억 3,600, 1,900만 원이나 더 들어가는 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이제 좀 빠듯한 이 페이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 다시 한번 6292, 요게 이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수영 의원이 공개했다고 하는 이 일정표,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 요거 제 얼굴 가리겠습니다. 자, 수신이 외교부 장관으로 돼 있고, 전문 발송 협조 요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부에다가 그러니까 이 외교부에다가 말이죠. 이 문체부가 지금 장관이 가겠다. 이렇게 해서 확정적 공문을 보내요. 요 공문 발송 일자가 언제냐? 2018년도 9월 27일이잖아요. 예. 주인도 공화국 대사관, 예, 호 관련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에 벌써 한 달 전에 11월 4일 날 델리로 이동해서 이 칼 타고 간다고 딱 칼 항공표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월 5일 날 MOU를 체결하고 11월 6일 날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해서 디와리 축제에 참석하고, 예. 그리고서 11월 7일 날 델리에서 바로 인천으로 오는 걸로 딱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11월 4일에서 11월 8일 날 이제 지금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것이죠. 예, 델리에서 한밤중에 출발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됐는데, 여기를 예, 김정수가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게 얼마나 불법적으로 지금 요거를 치고 들어갔는지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이제 이건 짐작 정도가 아니라 명확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건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오늘요, 지금 칼럼까지 싣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이제 칼럼, 요거,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중앙일보가 아주 이번 이 김정숙과 관련해서 굉장히 세게, 말하자면 이 비판적 칼럼을 싣고 있어요. 기내식 한 끼에 44만원, 의문투석인 김정숙 인도 방문, 36명 18시간 비행의 기내식비 6,292만 원이나 사용했다. 영부인이 특별수행원 지휘를 방문한 경위도 논란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본래 갈렸던 이 경비가 2억 3,600만 원으로 늘어난 거, 예. 그리고 기내식 6,292만 원인데 연로비가 6,531만 원에 있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 4인 가족 5년 식비를 왕복 18시간 비행 중 쓴 셈이고, 방문단원인에 36명 했으니까 1인당 기내식비가 175만 원. 4끼를 먹었다면 끼니당 44만 원. 1등식 기내식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니까 선업에 해당되는 액수. 서민과 약자 정당이라는 민주당 소속 대통령의 부인 일행이 식비에 이렇게 돈을 썼다. 예. 그래서 문재인이가 악의적 왜곡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여기에 설명을 하라. 예. 그야말로 특별수행원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야말로 공식 수행원은 딱 신봉길 당시 주인도 대사 내외였을 뿐이다. 예. 자, 그래서 민주당은 김건희 의혹 물타기용 생트비라고 주장하지만은 국민 뇌리에 있었던 6년 전론화를 다시 끄집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냐? 문재인이다. 왜 문재인은 똥꽁꽁 숨고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분식행거를 한 것 아니냐? 자, 반드시 진상규명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거 반드시 소명을 받아야 되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백종원, 요거는 이제 이 사진을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면, 자, 백종원 더원코리아 대표가 간 집, 식당, 요게 완전히 대박을 터렸답니다. 당연하죠. 니마, 예, 요 프로그램이에요. 그 시장을 가고. 이게 맛이 너무 좋아갖고, 야, 얼른 카메라 접고 이거 먹자. 요렇게까지 백종원 대표가 뛰었어요. 이 식당이 너무 맛이 좋으니까. 자, 요거 보십시오. 자, 요거, 예, 니마 그 시장을 가고, 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예. 자, 그랬다 보니까 여기에 말이죠. 밀양 사건 주인공 중에 하나인 성폭행범이 이게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자, 근데 이 가해자,
이게 이제 인생을 살으니까 자기 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행여나 내 딸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다 없애줄게. 가장 믿음직한 아버지가 되어줄게. 아니, 여고생을 갖다가 성폭행, 44명의 남고 학생들이 그 성폭행범이 지 딸은 지켜준다고 말이죠. 요런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폭탄을 맞으니까 이 식당에서는 억울하다. 그래서 저희가 범죄 저질렀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범죄자를 알고도 태용하셨잖아요. 모르고 채용하셨네요? 이제 친척인 밀양 가해자를 갖다가 채용하고 돈 벌려 해주는 거 아닌가요? 다 같이 나락가길 바래요. 점점 가게 폭로 조회수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돈 없어서 살려달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순간 잘못된 걸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극구 말렸습니다. 요런 댓글들이 지금 오고 가고 난리가 났다. 예. 자, 그래서 이 백종원 대표가 과연 이거를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그래서 이 백종원 대표 그야말로 이제 이 식음료업계에서 아주 뭐 거의 황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종원 대표도 말이지 이제 어느 식당에 갈 때 요런 거는 좀 사전에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자, 그러면서 이게 말이죠. 지난 6월 1일 날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 요 내용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도자 아무개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 이런 영상이 올라오면서 요게 지금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 따르면 주동자로 지목된 사람인데 이게 86년생인데 돈을 엄청 잘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딸 그리고 내가 믿음직한 아빠가 되겠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여기서 이제 연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여기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뭐 이 식당 리뷰에 별점까지 받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현직 여경이에요. 현직 여경이 그 당시 이 사건을 갖다가 옹호했던 요 여경이 개명을 해갖고 현직 경찰로 일하고 있다. 요것이 지금 알려져서 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게시판에 이 경장인데요. 퇴출하라 항의글 수백 개가 올라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기가 경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여기가 과거에 재짓고 이름까지 개명한 사람이 경찰하는 곳인가요? 성인지 감수성 없는 사람이 경찰로 일하면 안 된다. 당신이 때려치지 않는 이상 이 게시판은 당신에 대한 비판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찰은 성폭행 2차 가해자다. 실제 A씨가 일한다면 경찰서가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데 말이죠. 여기 가담자들 거의 다 풀려나서 이거 처벌도 거의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요. 왜 이게 문제가 됐느냐. 요거는 여경글. 자, 요거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여경글. 자, 요거를 참고적으로. 예. 그 당시 이제 이 여경이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가해자의 미니 홈피 방명록에 뭐라고 썼냐면 성폭행 사건, 그 당시 고등학생 때 쓴 이게 글이 되겠습니다. 잘 해결됐나? 듣기로는 3명인가 빼고 다 나오긴 나왔더만, 뭣도 못생겼다더만, 키키키, 고생했다, 아무튼. 이게 가해자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이 여학생이 못생겼다, 이러면서. 요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알려지면서 2012년도에 이게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으니까 반성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 2010년도에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까지 경남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명하고 또 가정까지 꾸리고 있다고 그래요. 뭐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당연히 결혼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 세상이 참 이재명과 조국 같은 것들이 배치 달고 당 대표를 하고 났으니 별의별 희한한 여경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난리가 났네요. 요것들 싹 모가지 잘라버려야 돼요. 열받아서 제가